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폭염을 잘 견디고 계실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정상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LAC가 9월 17일을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징어 게임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배에는 지금 구멍이 뚫린 것 같고 뒤에 배경 화면이 보이는데 그린 스크린을 쓰기 때문에 모든 노란색하고 초록색은 이렇게 투명하게 뒤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 한인타운 한복판인 유가와 마리포사의 한인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에너지 위기 3단계를 선포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됐던 캘리포니아가 주민들의 절전 참여로 정전 사태를 모면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식료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EBT 카드를 복제해 현금을 빼내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노동절 연휴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 모든 계정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접종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LAC가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9월 17일은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를 공개한 날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C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돼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화력과 성과를 기념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한인 존리 LAC 의원은 LAC 의회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을 지난 8월 30일에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오징어 게임은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미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시아계 태평양계의 목소리를 키우는 성과를 남겼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에서 특정 드라마 등을 주제로 공적인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된 9월 17일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전 세계의 드라마를 공개한 날입니다. 결의안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을 받고 에미상 작품 후보 등에 올라 역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막 문제 때문에 비영어 드라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장벽을 오징어 게임을 깨뜨렸으며 아텍의 커뮤니티의 대표성을 고취하는 싸움에서 이 드라마가 또 다른 승리를 거뒀다고 오징어 게임을 평가했습니다. LAC는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을 기념해 오는 9일 시청 앞에서 별도의 선언식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세티 LA 시장과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주연 배우 이정재 등이 참석합니다. 카파 뉴스를 밝혔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LA 한인회장 자격으로 금요일날 아침에 LA 시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캐플라 뉴스 시간대 이정재 배우의 인터뷰를 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는 한인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새벽 2시 16분경 한인타운 603 사우스 마리포사 애버뉴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80여 명이 투입돼 9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상가는 시티센터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곳으로 스킨케어, 잡화점 등 한인 업소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소방국은 하루 전에도 이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있었다며 방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LA 전역에서 빈집 털이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상점과 주택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빈집 털이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지난달까지 올해 첫 8개월간 무려 1만 건에 가까운 빈집 털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집털이 절도가 LA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올해 빈집털이 사건이 지난해보다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 범죄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LA시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은 9,628건으로 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웨스트 LA 지역에서 빈집털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웨스트 LA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7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웨스트 LA 경찰서는 웨스트 LA, 웨스트 우드, 렌처 파크, 베버리 우드, 라시네가 하이츠, 브렌트 우드 등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어 파시픽, 노스 헐리우드, 벤나이스, 웨스트밸리 경찰서 등의 순서로 빈집털이 사건이 많았습니다. 한인타운과 알링턴 하이츠를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지역은 533건으로 8번째로 많았습니다. 빈집털이 피해를 당한 건물 유형 단독주택이 3,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1,405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식당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도 594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빈집털이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이 대항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는 지난 2일 미드시티 지역 한인 피해 빈집털이 사건에서 경찰이 신고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다며 경찰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노동절 연휴 동안 LA 통합교육부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당량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계정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LA 통합교육부 전산망이 대규모 해킹을 당해 LA 통합교육부 전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어카운트를 재설정할 예정입니다. 6일 LA 통합교육부는 노동절 연휴 동안 전산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에 타격을 받았으며 일시적으로 전산망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LA 통합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은 모든 어카운트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규모 해킹 공격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연휴가 끝난 첫날이었던 어제 전산망을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번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은 교육군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컴퓨터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지역 정보기술 인프라를 노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서 교육부가 시스템 복구를 위해 해커들에게 몸값 등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연방수사국 등 법 집행기관에 해커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저소득 가정의 식료품 구입비 지원에 사용되는 EBT 카드를 복제해 현금을 인출해가는 파렴치한 사기범들이 붙잡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EBT 카드 복제 사기범 16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최소한의 식료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EBT 카드를 복제해 현금을 인출해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6일 LA 카운티 검찰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저소득 식료품 지원 카드 EBT 사기 행각을 저지른 사기범 16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EBT 카드 계좌를 도용해 불법 복제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지 게스콘 카운티 검사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한 달간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EBT 수혜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착복한 사기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EBT 카드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최소한의 식량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기범들은 EBT 카드를 복제해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로부터 300개의 복제된 EBT 카드와 13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피터장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LA 한인회에서도 EBT, CalFresh 신청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런 그 ATM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는 분명히 내 지갑이나 주머니에 갖고 항상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EBT 그 구자에 돈이 하나도 없고 아니면은 300불이 있어야 되는데
뭐 50불밖에 안 남았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면은 EBT 카드 뒤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EBT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 그 부서인데 거기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그 차지 그러니까 무슨 트랜잭션을 디스퓨트 그러니까 항소를 하시거나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쓴 돈이 아니다 아니면 이 ATM에서 내가 뺀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에서 그 디스퓨트 클레임을 걸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가끔씩 경우에는 temporary credit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게스건이 얘기했던 EBT 카드 사기를 당하시면은 EBT 카드 뒤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젯밤 캘리포니아가 가까스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모면했습니다. 전력당국은 어제 대규모 정전 직전 단계인 3단계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절전 협력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도를 웃도는 혹독한 폭염 속에 캘리포니아가 어젯밤 대규모 정전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급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순환 단전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당국은 어제 오후 5시 주 전역에 에너지 위기 3단계를 선언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임박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3단계는 대규모 단전 시행 직전 단계입니다. 그러나 전력당국은 3단계를 선포한 지 3시간 만인 저녁 8시 3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당장 임박한 대규모 정전 위기는 모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당국은 이날 저녁 8시에 주민들의 절전 참여가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경보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알라메다, 팔토알토, 힐스버그 등 북가주 3개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알라메다시에서는 순환정전이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시작해 1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힐스버그에서도 이날 6시 30분 정전이 실시됐습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에서는 이날 저녁 순환 단전이 예고됐으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전력당국은 이날 저녁 8시 전력 시스템 부하가 낮아져 에너지 비상 3단계를 종료했지만 구역별로 약 1시간 동안 지속되는 순환 정전은 에너지 수급 불안 상태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프리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3단계로 발령됐지만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플렉스 얼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가지고 3단계가 취소가 되고 다시 2단계로 내려갔는데 오늘 저녁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플렉스 얼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처럼 똑같이 플렉스 얼트 참여해 주시고 쓰실 필요 없는 전자제품 같은 거 많이 꺼주시고 에어컨도 78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오늘도 그 전체적인 정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을 매년 정기적으로 접종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독감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앞으로 미국인들은 매년 단 한 번의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번 주는 바이러스와 퇴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 가을이 코로나 연간 예방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 매년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맞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다른 변종이 없는 한 코로나도 인플루엔자 백신과 유사한 백신 접종 개수를 가진 경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업데이트된 부스터들은 내년에도 계속 도입돼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CC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과 동시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이 두 팔이 주신 이유가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 예방주사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인들에게도 올 겨울과 겨울에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카플라 제니바였습니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이 주법이 규정한 사형수 처형 방식 중 총살형과 정기의자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사형수,
처형에 사용되는 독극물 주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주법을 개정해 총살형과 정기의자형 중 하나를 사형수들이 선택하도록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스티브 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이 사형 집행 방식인 총사령과 정기의자형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6일 과학의 발달과 인간성 및 인간 존엄성에 진화된 기준을 무시하는 이 같은 처형 방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사형수들에게 정기의자, 처형 또는 총사령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주 사약 공급 부족으로 인해 11년째 중단된 주 내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총사령을 법으로 도입한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법이 통과되자 교정국은 콜럼비아시 교정실에서 총사령 집행 시설을 설치해 사형수의 심장의 초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총사령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초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 리차드 버나드 무어는 정기의자 처형에 반대하기 때문에 총사령을 선택한다고 밝혀 총사령 집행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형수 4명이 이런 사형 집행 방법에 대해 비인간적이라며 위헌 소송을 냈고 주 대법원은 형 집행 9일을 앞둔 지난 4월 29일 총사령 사형 집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형수들은 법원 심리에서 전기 충격으로 온몸이 불타거나 총탄에 맞을 경우 사형수는 죽을 때까지 비인간적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위헌 판결은 바로 이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실의 브라이언 샤임 대변인은 주지사와 공화당이 곧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중국 스촨성에서 강진이 발생해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스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 대규모 새떼와 박쥐떼의 이동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지진 발생 하루 전인 4일 스촨성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수천 마리의 새떼가 나타나는 등 동물들의 이상 활동이 포착돼 지진 전 조현상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지진 발생 하루 전인 지난 4일 스촨성 곳곳에서 목격된 새떼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목격되고 하루 뒤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자 중국 현지에서는 이것들이 지진의 전조 현상이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한인의 하우징 스키 문제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뉴스 마치기 전에 하우징 스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시 또는 다른 주, 다른 카운티에서 하우징 스키가 나오기 전에 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 ERAP이라는 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으셨는데 작년 9월 달부터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 하우징 스키 프로그램을 로컬 시티하고 카운티에서 테이크오버를 해서 지금 거의 몇 개 도시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카운티나 도시들이 하우징 스키 스테이트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도움을 많이 이제 받으시고 지원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번 연도 2020년도 3월 말까지 하우징 스키 애플리케이션이 닫혔습니다. 근데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additional fund request, 그러니까 2차 지원 또는 1차 지원을 무슨 문제 때문에 아직도 pending 아니면 under review라는 스테이터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그 하우징 스키 그 매니저들이랑 이제 그 미팅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그거를 알아냈습니다. 요번 주나 다음 주서부터 아직 뭐 확인된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또는 메일로 우편으로 이제 뭐를 받으실 거냐면 request for information이라는 걸 받으실 겁니다. 지금 under review 아니면 뭐 pending review
그리고 deny 되신 분들한테 하우징 SK에서 request for information RFI가 subject로 되어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 하우징 SK에서 여러분이 뭐 애플리케이션 섹션 A에서부터 뭐 L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섹션에 무슨 서류가 모자른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이메일, 전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거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 무슨 보충 서류나 이런 거를 다시 하우징 SK에다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하우징 SK에서 드릴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정확한 확인된 날짜는 없지만 앞으로 2주 안으로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under review 아니면은 뭐 deny 된 상태이시면은 그리고 아직도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렌트비가 아직도 3월 말 전후로 뭐 한 달이나 뭐 몇 달이 밀려 있으시면은 요번에 이제 request for information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그 지원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9월 7일 수요일 날 캡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